자, 시작을 해볼까? 텐션을 올려서. 자, 4강 직선의 방정식. 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아마 1차 함수 형태일 건데, 왜 굳이 1차 함수라고 나와 있지 않고 직선이라고 나와 있느냐? 자, 함수라는 게 말이야, 함수라는 게 x값 하나에다가 y값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직선을 배우다 보면은,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선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차차 살펴갈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이런 꼴의 형태로 나오게 돼. 이런 꼴의 형태로 1차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지. 자, 여기에서 요 m과 n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자. m은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한다?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으로 계산을 한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글로 얘기하면은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얘는 뭐라고 한다? x에다가 0을 넣으면 딱 나오는 값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 y절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바로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경우, 얘가 첫 번째가 되겠네. 기울기와 y절편이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와 한점. 기울기와 한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울기가 m이다. m. 그리고 한점은 x1, y1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 y는 m에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식을 세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왜 이렇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자, 보세요. 내가 y를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y 빼기 y1을 마이너스로 묶어줄게. 그럼 괄호 안에 y 빼기 y1이 들어가게 되지. 자, 항등식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 식은 말이죠, 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 m 값에 관계없이랑 같은 표현이 뭐야?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것을 넣던지 간에 얘가 항상 0이 되게 해라, 이 말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돼. 그럼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x1이 될 수밖에 없지. y는 y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뭐야? 기울기 m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는 거야? x1, y1을 지난다라는 거야. 이 식 자체가. 알겠어?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기울기가 m이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나요? 어려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우리가 요 점을 x1, y1이라고 얘기할게. 그리고 요 점을 내가 x, y라고 얘기할게.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만약에. 그럼 우리가 이걸 기울기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 m이라고 하기로 했지? 그럼 이 m을 어떻게 쓸 수가 있다고? 여기서 말했잖아.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어?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양변에다가 뭘 곱해주면 x 빼기 x1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식을 정리하면 똑같이 나오는 식이 되죠. 그지? 기울기와 얘는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기울기와 이런 한 점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저기 도형의 이동에 들어가면은 왜 얘네가 x 빼기 x1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예시로 하나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4야. 그리고 마이너스 1,3을 지난데 그랬을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y는 기울기가 먼저 와야지. x 빼기 x1이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플러스 1이 와야 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 뒤에다가 플러스 3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올 수 있게끔. 알겠어? 이거 몇 번 세우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응? 이런 식으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세울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 자, 세 번째,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뭐 사실 앞에서 했던 설명이랑 크게 다른 건 없거든? 크게 다른 건 없어.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x1, y1과 x2, y2 이렇게 한번 나올게.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요거야. y는 뭐 와야 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와야 되지. 근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요거라고 했잖아.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면 돼? 얘처럼 하면 되잖아.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얘로 해도 되죠. 얘로 해도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해보면 아실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1,2랑 마이너스 3,6이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래. 해볼게. y는 자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4. x 빼기 1 더하기 2. 이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럼 얘를 세워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다르게 해볼까? 다르게 얘에서 얘 그대로 얘는 쓰고 얘 지나게 해볼까? 얘 x 더하기 3 더하기 6 전개해봐. 마이너스 x 더하기 3 똑같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지나게 하든 똑같이 나옵니다. 너네가 식만 제대로 써줬다면. 알겠어? 두 점이 주어지면 뭘 구하고?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둘 중에 어떤 점이든 지나게 만들어준다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다. 네 번째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잘 못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얘는 내가 결론을 얘기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얘는 x절편이 a, 0이라고 하고 y절편이 0, b라고 합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 밑에다가 x절편에 x값을 넣어주고 x절편 넣어주고 y 밑에다가 y절편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식이야. 그러면 요거는 a가 만약에 x가 0이라고 해보자. x가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분자가 0이니까 사라지지. 그럼 b분의 y는 1이니까 y가 뭐가 나와? b. y절편이 b가 나오는 거 맞지? x가 0일 때 y절편 b. 그럼 y가 0일 때는 y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a분의 x가 1이 되니까 x가 a 되는 거 맞지? y가 0일 때 x값 a 나오는 거 맞잖아. 이렇게 해도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알겠어? 자주 쓰는 식은 아니지만 가끔 허를 찌르고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을 공부할 때에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 약간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뭐 어떤 축에 평행하거나 수직이다라는 이런 직선들이 있어. 요것들 외에도 그게 이제 내가 말했던 이런 1차 함수의 특성을 가진 직선이 아니라 함수가 아닌 직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직선이 이제 어떤 직선이냐면, 예를 들면 x는 a, y는 b 이런 식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내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릴 거야.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냥 쉽게 예시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y좌표를 2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전부 다 y 값이 뭐예요? 2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y는 2라고 얘기하겠다 이거야. 알겠어? 얘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또 다르게는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해? y축에 수직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알겠어? 그러면은 그런 직선이라고 한다면 어떤 꼴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y는 2, y는 p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자, 얘는요 우리가 뒷단원에서 배울 함수 중 하나예요. 어떤 함수라고 하냐면 얘를 상수함수라고 해. 상수함수. 그러니까 너네가 x값에 무엇을 넣던지 간에 하나의 상수값으로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x를, 여기 있는 x값을 대입했어. 뭐가 나와? 2가 나오는 거야. 여기 있는 x를 대입했어.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어떤 x를 대입하든 하나의 값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값이 전부 다 2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함수라는 표현을 쓴다고. 알겠어? 나중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까먹지 마시고. 왜 웃지? 까먹으면 이줄 무슨 말 심하게 하네 이렇게. 좀 성질이니까 아닌 척. 자 보자. 자 보자. 이거는 이렇게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점을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할게. 그럼 얘도 역시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x축에 수직이다. 또 y축에 평행하다. 그리고 나는 이 식을 뭐라고 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2라고 할 거야. 왜요? 이 직선 위의 점에서는 x좌표가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얘를 x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럼 들어봐.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가질 수 있는 y 값이 몇 개예요? 무수히 많지. 그지? 내가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x 값 하나에 반드시 y 값이 하나가 나올 때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얘는 x 하나의 y 값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얘 때문에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뒷단원에 함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은. 그랬을 때 이런 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얘는 함수가 아니구나 라고 단번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직선들 만들 수 있으면 돼.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예를 들어서 x축에 평행하게 그리고 3,7을 지난대. 그러면 괜히 머리 쓰지 말고 그려서 표현을 하세요. 그려서. 자, 3,7 어디쯤 있겠어? 이쯤 있겠지 이렇게. 그치? x축에 평행하대. x축에 평행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y좌표가 전부 다 뭐야? 7.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쓴다? y는 7.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얘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0입니다. 맞아? 기울기가 0이야. 당연하잖아. 이렇게 평평하면 기울기 0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자,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어. 왜요? 너네 탄젠트 90도 들어봤니? 탄젠트 0도가 몇인지 알아요? 0.
30도, 45도, 60도. 근데 탄젠트 90도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야. 탄젠트 90도 없어요. 탄젠트 90도는 정확히는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각이 있어. 이 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좌표 평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탄젠트 어떻게 사네? 옛날에 이렇게 배웠지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탄젠트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요거 분의 요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를 뭐라고도 하냐면 기울기로 표현을 하게 돼요. 탄젠트.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기울기. 예를 들어가지고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다. 이러면 탄젠트 30도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돼. 탄젠트 30도, 45도, 60도 각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역시 똑똑한 친구들. 자, 봅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각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된다면, 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면 얘는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얘는 점점 작아지고 얘는 점점 어때? 뭐 길어지겠지. 길어지든 뭐하든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돼?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길이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0으로 나눌 수 있어? 없지. 0으로 나눌 수 없잖아.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물론 0에 가까운 수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나중에 미적분 1에서 배울 겁니다. 무한대의 존재를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많이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뭐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이렇게 얘를 아주 0에 가까운 크기의 조각으로 쪼갠다고 생각해봐. 이 피자 한 판을. 그럼 몇 조각이 나올까? 무수히 많은 조각이 생기겠죠. 그치? 무한대의 조각이 생긴단 말이야. 무한대, 무한계. 무한대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또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얘와 얘의 차이가 어디 갔어? 얘와 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너네 1차 함수 아마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배웠을 것 같은데 내기어로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형.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2차 함수 할 때도 했잖아. 얘를 뭐라고 하겠니? 얘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쉽게 생각하면은 너네가 어떤 식을 보고 그 그래프의 특징을 확연하게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 표준형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식들을 일반형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책에서 잘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옛날로 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내가 설명을 해놔야 나중에 내가 너네한테 야 일반형으로 해서 해,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 이런 식으로 할 때 너네가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나도 편하고 너희도 편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있잖아.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런 형태의 식이 되잖아. 이런 형태의 식. 그치?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b로 나눈 것 뿐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네 둘 모두 다 직선을 뜻하는 식입니다. 직선을 의미하는 식이에요. 다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면 뭐만 남아? by 더하기 c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b가 0이라면 ax 더하기 c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둘 다 0이 아니라면 이런 형태의 1차 함수 이런 형태의 1차 함수가 나오게 되겠지. 알겠어? A분의 C예요? 뭐가요? 뭐가 A? Y는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A분의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a분의 c. 얘는 a라고 읽는 거야. 아니 근데 B로 나눴다네요. 방송사고 나네.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쌤이 말을 계속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마지막 여기 보충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게. 두직 교직 이렇게 얘기할게. 두직 교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두직 교직 줄여서. 아니 그렇게 니네가 이게 알겠어. 그럼 너네는 플레임으로 읽든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응? 별 얘기 다 나와. 어제는 막 선생님 여기 방은 없어요 이래. 두직 교직 방 뭔가 흠이 안 나잖아. 두직 교직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또 뒤에 가면은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 나와. 두원 교직.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 두원 교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외우자고. 응? 알겠지? 자 그럼 내가 이 식을 이렇게 해볼게. 일단 들어. 이 식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봐봐. 얘가 항등식으로 잠깐만 보자. k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결국에 얘네 둘이 동시에 0이 되게 하는 뭐가 필요해? x, y가 필요하지. 그게 이 두, 근데 얘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건 뭐야?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즉 얘네 둘이 모두 0이 되게 하는 x, y는 결국 이 두 직선이 동시에 지나는, 둘 다 지나는 교점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 있고 3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과 뭐 3,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응? 잘 들어.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오케이. 세워.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